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화를 위한 팟캐스트, 이 팟캐스트를 위한 코너, 추천 영화. 다 필요 없이 영화 얘기만 하는. 닥치고 추천하는. 네, 뭐 아무것도 없고, 광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본도 없고.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킹메이커. You okay? We're gonna be fine. We have to do it.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nothing bad happens. 아, 배 감독님 추천하시는 영화를 한 주에 하나씩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라이언 고슬링, 네. 라라랜드의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나왔던 조지 클루니입니까? 네, 조지 클루니. 킹메이커. 네. 어떤 영화입니까? 2012년 우리나라에서 4월 19일 날 개봉했었네요. 아, 그리고 러닝타임 101분. 아유, 좋아요. 짧아요. 15세 관람 거였는데 미국은 R등급으로 개봉을 했었고, 자, 이 영화 뭐 그냥 먼저 운을 떼보자면 창작자한테는 롤 모델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상적인 어떤 모델 말고 어떤 부분에서 요 정도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노력하면 저것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면, 저거랑 비슷해질 수 있다면 와, 그 정도로도 엄청난 성과다 하는 어떤 단계적인 롤 모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킹메이커가 그런 그냥 롤 모델인 영화예요. 배 감독님의 롤 모델인 영화. 이런 영화 찍으면 참 좋겠다. 아, 감독은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했어요. 감독이죠. 아, 연출했어요? 네, 감독이에요. 네. 조금 화가 나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처럼 내가 롤 모델, 일단 다이어트 머리가 새야 되나? 그런데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한 영화고 출연도 했고, 그렇죠. 여기 출연진들 보면 좀 대단한 게, 일단 조지 클루니 본인이 나왔고 주지사 역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 그리고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 네. 폴 지아메티. 폴 자메티. 여러분 얼굴 보면 그냥 저 배우 하실. 네, 많이 나오는 배우. 네, 네. 연기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에반 레이첼 우드. 정말 떠오르는 신의 여배우, 젊은 여배우였고 이 영화로 또 빛을 발했죠. 그리고 마리사 토메이. 마리사 토메이. 이 누군가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더 레슬러에서 연인으로 나왔던, 미키 루크의 연인으로 나왔던, 그리고 제프리 라이트. 누구지? 하실 텐데, 카지노 로얄에서 미국 쪽 에이전시로 나왔고, 더 유명한 건 HBO에서 만든 전기 영화 보이콧이라는 곳에서 마틴 루터킹 역할을 했어요. 보시면 이 이미지 어울리겠다. 얼굴이 익히 아는 이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입니다. 네티즌 평점을 보니까 8.09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론가 평점도 7.29점. 김봉석 평론가는 별 4개. 이게 이때 뭐 약간 투표 시즌이었는지 별 4개 주면서 한 말이,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투표하는 것. 이때가 총선 때였죠. 총선 네, 때였구나. 이때 총선 시즌입니다. 네. 네. 박평식 씨가 별 3개. 물귀신들. 새롭진 않으나 매섭다. 저도 이런 영화를 찍고 싶거든요. 새로운 거 하는 거 별로, 새롭지 않으나 매서운 영화.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이렇게 평했고, 이용철 씨는 별 3개 반. 모든 걸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황진민 씨 별 3개. 모든 일은 비서관이 다 했다는 한국에 딱 맞는 영화. 이지혜 씨 별 4개 반. 차가운 정치, 더 차가운 영화. 허지웅 씨 별 4개. 정치를 의인화하지 말 것.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 4개. 그러면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냐?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한 적이 있나? 일단 그럼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말하기 전에 조지 클루니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TV 드라마 시리즈 ER에서 의사로 나와가지고 완전 스타덤이 올랐어요. 61년 미국 출생인데, 그리고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황혼에서 새벽까지, 여기서 약간 좀 마초 남자로 나왔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표적이라는 영화에서 제니퍼 로페즈랑 같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스윗하트의 면모를 보여준, 출연한 영화는 너무 많아서 그냥 찾아보시면 이 사람을 모를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브래드 피트급이라고 보면 되니까, 각본, 제작, 연출 이런 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만든 영화들의 면면이 좀 대단해요. 연출작만 따지면 2002년의 컴패션이란 영화, 그리고 2005년 굿나잇 앤 굿럭은 각본도 참여를 했고 연출도 했어요.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이랑 각본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거의 두 번째 연출작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2005년 언스크립티드, 2008년 레더헤즈, 2011년 킹메이커, 각본, 연출, 제작, 주연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모뉴먼트맨 세기의 작전이라는 영화도 각본, 연출, 제작, 주연.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올랐고 조금 얄미운 게 연기도 잘하고 스타성도 있고 잘생겼고 아내도 이쁘고 정치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연출도 잘한다. 좀 이제 롤 모델이라고 하기엔 좀 먼 당실인데 아무튼 요 킹메이커 요거는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킹메이커를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익히 많이 아는 미드가 있으실 거예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그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 다이제스트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할 거예요. 엄청난 방대한 그 정치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협잡과 음모를 그냥 한 100일분 안에 담으면 이렇게 된다. 내용은 조지 클루니가 일단 잘생기고 안정된 가정을 가진 주지사예요.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주자예요. 경선 과정인데 이 주지사가 이제 조지 클루니고 그 안에서 대선 후보 경쟁 후보인 풀먼이라는 사람이랑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 캠프 홍보관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인데 요게 라이언 고슬링이에요. 얘가 이제 약간 과감한 전략 덕분에 지지율이 확 올라요. 그래서 거기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 있는 폴 자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거든요.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이 스티븐 라이언 고슬링을 딱 데려와가지고 좀 해봐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밑에서 탁 치고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신을 얻어요. 조지 클루니한테.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선거 캠프에서 이제 야 얘는 나중에 얘가 경선 올라가가지고 대선 후보 되고 하면 스티븐 얘는 좀 잘 나가겠다라는 주목을 받죠. 그 필립 세이먼 호프만은 그냥 무엇이든 자기한테 가져다 주면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능력이다. 약간 홍보의 신? 뭐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 사람 밑에 있던 이제 스티븐, 라이언 고슬링이 승승장구를 하던 차에 라이언 고슬링이 어떤 여자를 만나요. 선거 캠프에 있던 에반 레이첼 우드가 연기한 젊은 여인. 선거 캠프나 아니면 무슨 캠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박 4일 수련회에서만 같이 일해도 임원들끼리 친해지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애가 어떤 애랑 이렇게 썸을 탄 거야. 그 여자애랑 어떻게 잘 됐어. 근데 이 여자애랑 같이 자고 있는데 이 여자애한테 자기가 홍보하고 있는 경선 후보 주지사 조지 클루니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썸 타는 여자친구가 못 받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거를 전화를 받을까 말까 어쩌다 하다가 그냥 전화를 받아요. 그랬더니 받았더니 조지 클루니 이 여자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건 스티브야.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까지 보면 뭐야 삼각관계 로맨스 영화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약간 피바람이 불어요. 누가 죽고 기자가 뭔가를 캐치해가지고 이건 무슨 스캔들이다 파헤치고 경선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상대팀 선거 캠프에서 필립 세이먼 호프만을 대체할 애로 스티븐이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티븐을 불러가지고 한번 만나고 그 스티븐은 사실은 어떤 전략을 짜고 뭐 홍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애지만 정치판에서 어떻게 운신을 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던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 캠프에가 전화가 좀 만나줘 가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만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사진 찍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얽히면서 끝내는 스티븐이 완벽하게 여기 적용을 하고 필립 세이먼 호프만을 그냥 팽당해버리고 이제 이른바 그냥 킹메이커가 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사건들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 우리가 작년 말경부터 올해까지 본 뉴스가 그냥 이것보다 재미가 없을까. 우리나라 그 최순실 게이트가 훨씬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다이나믹하죠. 네. 우리나라에 더 큰 컨텐츠들이 쌓여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괜히 가져왔네. 되게 사소한 얘기를 다루는 게 영화거든요. 이거 뭐 별일 아닌 영화. 황 대리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봤는데 배 감독님 얘기를 듣고 내가 봤던가 본지도 모르고 다시 틀었다가 봤던 거 아니야? 하고 껐는데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야 쳐지고 있어. 헷갈렸던 게 킹스 스피치가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것도 재밌게 봤었는데 어쨌거나 봤는데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을 다 보고 나니 여기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했던 소리인가 그래. 이 공작이 여기서 나왔던 공작인가 저기서 나왔던 공작인가 그래. 헷갈리지. 좀 헷갈리게 됐고 또 대통령 만들기인가 킹메이커인가 또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어요. 아차플레이에
다큐가 있죠. 왓챠플레이 있나? 그게 오바마 사진이 앞에 걸려있고, 네, 손석희 앵커가. 다큐 프라임에서. 네, 사회를 보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가 짬뽕되면서, 이게 이 공작이 어디서 시작된 공작인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네. 실제로 많이 안 봤어요. 44,000명 정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본 영화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이거 뭐 극장에 걸렸을 때 보시라 하기 좀 그랬는데, 네.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죠. 그럼요. 이 영화가, 이거 영화 만들 때 막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조지 클루니가 굿나잇 굿럭 연출하고, 막 이제 공공연하게 막 민주당 지지 발언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기 아버지랑 같이 어디 가가지고 막 피켓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사진 찍히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요 영화 제작한다고 했을 때 정계 입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었죠. 네, 엄청 얘기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다. 나는 정치 영화를 찍고 정계 입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 영화는 그냥 정치적인 스릴러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지금 내가 다시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얼굴이 그렇게 생긴 대통령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할 것도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아무튼 자기는 이제 분명하게 선을 긋긴 했으나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현 주소를 약간 연상시킬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 뭐 이런 평들을 혹자들은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미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찾아보시면서 굉장히 좀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책이라서 딱딱할 수 있겠지만 되게 쉽고 재밌게 풀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무표정할 때 뭐랄까 의문스럽고 표정이 그렇잖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얘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저게 지금 순진한 표정일까? 계산 때리고 있는 표정일까? 계산 때리고. 약간 그런 게 그냥 묻어나요. 어떻게 보면 라이언 고슬링이 굉장히 자기가 하는 연기에 비해 고평가받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만히 있어. 라라랜드에서 조금 이제 힘겹게 춤을 추고 한 거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 이게 빡친 표정인가, 흐뭇하게 보는 표정인가. 타고난 어드밴티지인 거지. 그렇죠. 약간 이상한 아우라가 있거든요. 요 킹메이커에서 요 얼굴이 굉장히 잘 좀 어울렸어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사실은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굉장히 되게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비칠지 잘 알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근데 자기가 한 역할이 경선에 굉장한 지금 좋은 이미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곧 대선에 나갈 후보로 확실시되는, 하지만 그의 이면에 숨겨진 뭔가가 딱 나오면서 섬뜩함을 주는 영화인데, 거기 다른 배우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딱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클루니에게 익숙하게 기대하는 어떤 것을 딱 깨뜨리는 지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잘 사용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 조연들을 깔아놓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불꽃 튀는 대사의 향연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제가 약간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 구역 최고의 악녀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데요.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알 거 다 알지만 굉장히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슬쩍 가려놓은 이면을 서로 안 깐 채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우리 서로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 이런 게임을 하는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묘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면 한번 만들어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꼭 정치적인 뭐 이슈를 건드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얘기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되게 심플하고 세련되게 만들면서 보고 났을 때 여운이 남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다. 실제로 뭐 연극이 원작인데 이 연극을 쓸 때 아예 그 실제로 경험했던 캠프의 홍보 담당자로 있던 사람이 그 하워드 딘 뭐 이 사람의 캠프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극을 썼고,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영화가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녹아있기 때문에 뭐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저도 이제 뭐 광고 쪽에 일을 해본 적도 있고 뭐 하다 보니 그 필립 세이먼 호프만의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영역에서 저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못 본 척하고
듣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위치에 올랐을까? 근데 얘를 라이언 고슬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해 보자면 몇몇 장면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찍혔다. 그래서 나한테 되게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이 영화상의 거치가 바뀔 때 나오는 장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물 먹었구나. 엿 먹었구나. 이 자식이 내 뒤통수를 쳤구나를 딱 알아채게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는 이제 너무 긴장이 쌓여 있다가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드디어 라이언 고슬링에게 뭔가를 팍 터뜨려야만 하는 장면으로 우리 관객을 막 몰고 가요. 라이언 고슬링이 얘 멍 때리고 있는지 훈훈하게 부른지 모를 무표정함 앞에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서서히 왜 에너지 막 끌어올리는 연기 있잖아요. 막 빡치기 직전까지 가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연기가 막 보여지다가 얘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제 온갖 직기를 다 던지면서 폭발할 것 같은데 장면이 거기서 탁 끊겨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니네가 알잖아. 이런 매너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린 굳이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툭 잘라버렸는데도 상상이 다 되는 거지. 저러고 얘는 짐 싸서 나갔다는 거잖아. 제가 얘를 어떻게 대할까 이제. 조지 클루니가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딱 불러가지고 독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중반 정도에 나온 장면인데 거기서도 드디어 저 선한 얼굴을 한 주지사가 얘를 앉혀놓고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얘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정말 긴장된 가운데 그 주지사의 차에 딱 타고 들어가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딱 보여주거든요. 천천히 차 쪽으로 카메라가 다가가요. 그러면서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차가 폭발하나? 그럴 리 없을 텐데 이 영화에서 차에서 총격전이 일어나나? 필립이 주지사를 쏘나? 막 댕공 잘린 목이 튀어나오려나? 이러면서 차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그때 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필립이 그냥 내려요. 짐 싸러 집에 가. 우린 그 대사를 한마디 못 들어.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딜을 했는지 어떻게 얘가 얘를 윽박질렀는지 설득을 했는지 모른 채로 그냥 까맣게 썬팅된 차량 푸시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증폭시켜준다는 거지. 저기서 정말로 주지사가 욕을 했는지 정말 여기서도 거짓말로 유려하게 얘를 돌려세웠는지 우리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걸 굉장히 잘 아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낯빛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회유하는지 뭐 온갖 이런 서로의 협잡들이나 속에서 뒤로 이제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정말 건조하게 잘 보여주려면 얘네가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차분하고 건조하게 보여주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지사가 얘를 잘랐다. 내가 확인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저 차 안에서 무슨 대화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영화가 연출을 하니 이 조지 클루니가 그냥 얼굴 잘생긴 걸로 연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굉장히 연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얼굴 잘생긴 걸로 연출하는 건 어떤 방법인가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얼굴 잘생긴 걸로 연출한다 하면 옛날 해태 타이거즈 감독 김웅용 감독님이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앉아있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 가장 선배가 후배를 좀 갈구면서 너 씨야 너 이거 이루서 아까 뭐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감독님을 쳐다볼 때 김웅용 감독님은 저게 조는 건지. 김웅용? 나 누굴 얘기하냐. 해태 타이거즈 김웅용 감독님이 저게 조는 걸까? 화가 난 걸까? 날 쳐다보는 걸까? 땅을 보는 걸까? 그렇게 앉아있는 거. 그걸로 감독이 되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다. 조지 클루니가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요 영화에 이제 딱 백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조지 클루니의 태세 전환. 이 주지사의 한꺼풀 딱 벗겨진 원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길래 이 자리에 올라와 있을 수 있나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라이언 고슬링. 그러니까 완전 신빙 정치판 초짜. 지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어떤 애가 딱 이거 잘못됐는데? 전화 잘못 받은 다음에, 이거 뭔가 이상하게 갈 것 같은데? 라는 걸 딱 깨닫고, 밤에 불려가요. 그때 정말, 우리가 익히 보도한 필름 누아르나, 아니면 갱스터 무비에서 볼 것 같은 연출이 쫙 돼요. 보통은 왜, 리틀 이탈리아나, 이런 데 보면, 마피아 보스들이 꼭 식당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 식당 주방에서 애들이 막 팔다리가 잘리거나, 아니면 냉동 포장되거나 이러잖아요. 이 영화는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선거 캠프 이야기거든.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빈 식당으로 딱 불려가요. 주지사님이 밤에 잠깐 뵙고 싶어 한다. 되게 댄디한
보디가드들이 얘를 건물에 집어넣어 주방으로 가. 문 닫은 식당의 주방으로 얘가 냉동되려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정말 마피아 보스처럼 서 있는 조지 클루니를 딱 보여줘요. 라이언 고슬링과 내가 완전히 동일시돼서 내가 여기서 사가리를 당하려나? 당연히 근데 그럴 일 없잖아. 그때 조지 클루니가 심지어 라이언 고슬링을 막 안심시켜주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얘는 그냥 내 눈에 마피아로 보이는 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젠틀하잖아. 근데 다음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너무 장르를 잘 알고 그걸 막 가져다가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전개 입문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조지 클루니가 했던 말이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치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일 뿐인 스릴러를 찍었다. 라고 했던 말이 아마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때 했던 말이 굿나잇 앤 굿럭인가요? 그런데 기자님들 굿나잇 앤 굿럭. 야, 잘한다. 반응 좀 해줘요. 앞에 따뜻하지 말고. 졸고 있어. 편집하고 이미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미 굿나잇이야. 서핑하고 있어. 네. 근데 뭐 이게 그냥 한번 짚고 그냥 쓱 넘어갔지만 굿나잇 앤 굿럭이 엄청 명작이거든요. 네. 심지어 현대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인데 네. 사실 여기도 조지 클루니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게 어떤 사건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굿나잇 앤 굿럭은 이제 조셉 메카시 감독의 광프로 같은 메카시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뭐 어디 안에 뭐 빨갱이가 몇 명 있다 뭐 이런 멘트로 촉발된 그런 사건을 다루는 언론인, 이 상황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언론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고 말만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냥 자기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언론인으로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고민하고 대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말로 들어서는 되게 건조하지만 좀 약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의 다이제스트가 킹메이커라면 그거는 뉴스룸의 다이제스트맨 버전이 그 미들 뉴스룸. 그 미들 뉴스룸의 다이제스트 버전이 약간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거 자꾸 조지 클루니가 소스를 제공하는 듯한 미드의 비선실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인 스탠스를 확실하게 쳐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성향을 확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그 성향이란 것이 뭔가 너무 이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감성적으로 오버하지도 않는데 냉철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대하는 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뭔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이자 조지 클루니가 정치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하나 둘 됐다가 그러다가 잠깐 쉬어가는 게 머니맨츠맨인가요? 머니맨츠맨. 그냥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오션스 시리즈에서 막 도둑으로 나오고 막 이랬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 그 제목 자체도 이 굿나잇 굿럭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그냥 너무 따뜻한 말도 아니고 맨날 하는 멘트 같은데 약간 좀 센치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매너가 있는데 킹메이커도 대를 만들었어도 자기가 뭐 되겠다는 건가 싶은데 막상 또 막 그렇죠.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기기에는 좀 뭔가 약간 꿉꿉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영화들을 잘 골라서 그걸 자기가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좋은 게 그렇다고 조지 클루니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 영화를 막 견인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그냥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거든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훨씬 빛나고 자기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할을 찾아서 그게 제작일 경우엔 제작도 하고 각본에도 관여를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출연도 하긴 하는데 킹메이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전면에서 이 영화를 견인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니까 명백하게.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브래드 피트가 생각이 나네요. 플랜 B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신으로 나오거든요. 딱 한 씬 나오거나 그러는데 막 노예 12년에서 예수님. 막. 그렇지. 또 뭐지 그거? 빅쇼트에서 자기만 지성인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 이게 자기가 돈을 놓고 자기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일수록 어쩔 수 없이 자기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런 면에서 조지 클루니는 굉장히 댄디하게 그래. 잘 하고 있다. 지들끼리 친해서 얘기도 할 거야. 니 막 그거 막 이러면서 너무 심했어. 그래. 니 그렇다고 그거 안 나가는 거야? 브래드 피트 이러겠지. 야, 니 돈 되는데 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특별 시민이 뭐 요런 거를 모티브로 좀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야심만만하면
그게 항상 맞아.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차가워질 수도 있는데 과연 이래서 재밌을까 했을 때 확신이 없으면 이미 검증받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녹여놓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감추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만들게 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인데 그래요. 우리가 후드를 깐 이런 수많은 영화들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잘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써놓고 뭔가 잘 써놓고 야 근데 이게 재미가 있어? 막 이렇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야 그래도 창립 작품인데 막 그렇지. 여기서 좀 웃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기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지. 관객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남들과 똑같은 그런 영화를 그렇지. 손에 들게 되면 그때 가장 편한 핑계가 한국 관객들은 이런 걸 우리도 모르는 한국 관객들 취향을 막 이렇게 핑계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아무튼 정치판에 대한 네. 나름대로의 특히 미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는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아가지고 4만 5천 명 뭐 정도 이쪽저쪽 봤는데 찾아서 보시는 것도 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 그런 류의 영화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배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는 킹메이커였고요. 영어 제목은 달라요. The Ides of March라고 3월 15일 뭐 이런 뜻인데 전혀 다르니까 킹메이커로 찾아보시면 안 나오고요. 네. 그렇구나.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친절하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는 킹메이커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